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바티스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이바티스를 학습하기 위한 JUnit 테스트를 이렇게 추가했는데 여기서 커맨드 F11 계속 눌러서 커맨드 F11 눌러서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저희가 H2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베이스에 테이블을 추가하고 초기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이 부분이 실행돼서 테이블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테이블 생성 및 초기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마이바티스 연동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지금 필요하죠.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DBCP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BCP의 데이터 소스를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학습 용도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이와 같이 처리했던 부분을 그냥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서 데이터 소스를 직접 생성하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set URL 그리고 이렇게 패스워드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셋업에서 그 sleep.sql에 있는 이 테이블 생성 및 초기 데이터 실행하는 부분을 스프링 JDBC의 API들을 활용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데이터 테이블 생성하고 데이터들을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 다른 추가적인 작업 없이 이 JUnit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하고 싶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면 마이바티스를 학습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설정들이라든가 여기 보면 인서트 안에 셀렉트 키를 통해서 어떤 PK를 만들고 그 PK를 사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설정을 통해서 하나씩 이 문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습하면서 마이버티스에 대한 감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최대한 빨리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마이바티스에 대한 새로운 학습해야 될 내용이 나오면 JUnit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기능을 추가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저 매퍼.xml을 이 설정 파일에 만들어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설정 파일들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계속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설정 파일을 이 dao.users 그러니까 관련된 기능이 있는 모듈에다가 이 설정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파일을 net.sleep.dao.users 패키지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 설정 파일을 찾거나 관리할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rc 메인의 자바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클래스 패스에 dao의 users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다음에 다시 커맨드 F10을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그런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리프레시도 하고, 이것도 의심돼서 클린도 한번 하겠습니다. 클린을 하면 클래스 패스에 컴파일된 클래스들과 리소스 파일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다시 리프레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실행해 볼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직접 컴파일된 결과물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타겟에 클래시즈에 해당 그 리소스 파일들과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dao의 users에 이 패키지 밑에 XML 파일을 주었는데 복사가 안 됐잖아요. 그 이유는 메이븐은 기본적으로 src 메인의 자바에 있는 소스 코드는 모든 소스가 자바 소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 소스를 제외한 어떤 XML이나 다른 리소스 파일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자바 소스 말고 또 리소스 파일이 존재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리소스 파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pom.xml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메이븐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은 Effective POM이라는 탭으로 가시면 기본적인 설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src 메인의 자바, src 테스트의 자바, src 메인의 리소시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메이븐 설정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pom.xml이 메이븐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설정 파일을 상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여기 리소스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오버라이딩을 하는 것처럼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빌드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src 메인의 리소시즈를 기본 리소스 디렉토리로 제가 사용을 하겠고요. 또 하나의 리소스 디렉토리는 src 메인의 자바에 있는 이 파일들에서 XML을 제가 리소스로 쓰고 싶은 거죠. 근데 XML 말고 뭐 프로퍼티즈나 이런 그 관련된 리소스 파일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기본 리소스 외에 src 메인의 자바에 있는 리소스 파일도 컴파일이 아니라 복사해서 클래스 패스로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필요한 자바 이 파일까지 리소스로 인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바를 제외한 모든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스클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복수형인 거 보니까 안에 익스클루드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금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이 src 메인 자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파일들 중에서 확장자가 자바인 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을 리소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설정을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 빌드를 다시 해줘야 돼요. 빌드를 다시 해주면 이클립스 빌드 할 때 이클립스가 저 파일들을 이제 리소스 파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조금 전에 없었던 XML 파일이 복사되어서 이동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만들어놨던 마이바티스 테스트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용자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도 추가할 건데 그때마다 DAO에다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그거에 따른 DAO 클래스를 만들고 그 DAO와 매핑되는 XML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이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핑을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핑을 할 때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할 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 패키지 네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리절트 타입이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런 패키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블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하는 이런 그 매핑 클래스를 어딘가에서 하나의 알리아스처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절트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알리아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한글 문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퍼 설정 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타입 알리아스 설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타입 알리아스를 저렇게 지정할 수 있네요. 보면 이 부분을 하나 이렇게 복사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설정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타입 알리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정을 하고 싶은 부분은 유저에 대해서 이렇게 풀 패키지 네임을 사용하는 것이 싫어서 이 부분을 유저라는 이름으로 알리아싱을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더 이상 풀 패키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앞에서 지정했던 알리아스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잘 되는지 JUnit을 통해서 근데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서 익셉션이네요. 파서 익셉션인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타입 알리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XML에 대한 설정을 이 DTD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면 DTD 문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DTD 문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TD를 보니까 지금 컨피그레이션 바로 밑에 타입 알리아시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컨피그레이션 밑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설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시 에러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줄이랍니다. 끝나는 지점이네요. 오타가 이러면 다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를 또 구글 신을 해서 뭐라고 삭스 exception 타입 문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에러 나오고 있네요.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서 여기 보면 순서가 적합 맞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자 프로퍼티즈 그다음에 세팅 타입 알리아스 이 부분이 순서를 지칭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타입 알리아스 그다음에 뒤에 쭉쭉 가서 인바이런먼트 매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인바이런먼트가 타입 알리아스보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DTD를 공부해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컨피규레이션 엘리먼트 밑에 이런 순서대로 XML 엘리먼트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DTD 문서는. 그러니까 XML에 대한 스키마를 지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XML 파일을 보면 인바이런먼트가 타입 알리아스보다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TD 문서의 규정에 맞지 않았던 거죠. 순서를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XML 문서를 작성할 때 이 앞에서 선언되어 있는 이런 DTD 같은 스키마의 표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마 처음에 그 XML 설정을 사용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뭔가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한 후에 약간의 힌트, 여기 보면 제가 딱 캐치했던 부분은 오더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힘들다면 이 문서를 처음부터 마이바티스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매뉴얼을 다 읽은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씩 적용을 해 가면서 뭔가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됐을 때 하나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이바티스에 대한 정말 그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는, 그리고 기본적인 설정이 끝난 다음에는 그 여유 시간이 될 때 마이바티스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매뉴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 기능에서 내가 이 기능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초기 세팅이 끝나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마이바티스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을 좀 한 단계 더 개선하는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예. 그리고 마이바티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는 여기 한글 문서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J유닛 테스트를 만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마이바티스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다루지 않을 계획이고요. 뭔가 마이바티스 관련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시점에 그 부분을 추가하는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이바티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마이바티스를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